오늘 배우는 건 일단 마지막 내분점, 외분점 파트에서 삼각형 무게중심이에요. 근데 이것도 중학교 지식을 먼저 닫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잡시다. 우리가 무게중심 하면 삼각형의 무게중심 하면 무조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작도법. 이 작도법이 다른 말로는 정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무게중심의 기본적인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때 어떻게 그려라 표현했니? 네, 2등분선의 교점. 즉, 근데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중선이라고 했어요. 이 A, B, C라는 삼각형이 있었을 때 이 점에서 중점에 이은 선을 중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리고 여기 점에서 다시 여기 중점에 이은 선을 또 중선. 그래서 중선들의 교점. 당연히 나머지 하나도 갖다 그리면 얘 점이 무조건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작도법으로 하다 보면 세 중선의 교점이요 라고 말을 먼저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게중심하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쟤부터야. 뭐 한다? 중선들의 교점이다. 그래서 길이가 같다라는 표현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니네가 다들 알고 있을 거야. 비율관계. 무게중심하면 비율관계 생각나는 거 뭐 있어? 몇 대면? 2대1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 무조건 꼭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에서 비율은 A, B, C가 있었고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었으며 중점까지 표현을 했었을 때 그때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와 무게중심에서부터 중점 얘까지의 비율이 항상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얘까지는 무조건 알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얘까지는. 알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고등에서는 이제 이 삼각형을 좌표 평면에 그냥 놓고 싶은 것 뿐이야. 이 상태에서 얘 삼각형을 어디다 놓고 싶다? 좌표 평면에 놓고 싶대. 그래서 좌표 평면에 놨을 때 이 무게중심이라는 좌표를 구하는 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A점 좌표가 x1, y1이고 저게 쓰여져 있는 공식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줘. x2, y2고 그리고 x3, y3였었을 때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니네 이거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처음 지식을 배우는 거니까 증명 자체를 봐야 돼. 근데 이 증명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얘 내용 갖고 시작하는 거거든. 얘 내용 갖고. 그럼 얘 내용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이 점 좌표는 지금 이 그림에서 이 점 좌표는 M이라고 하면 이 점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지금 A점이 x1, y1, B점 x2, y2, C점 x3, y3 근데 이때 M점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M이 의미하는 게 뭔데? BC의 내분점이면서 그걸 우린 편하게 중점. 맞죠? 그럼 얘 중점 좌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 중점 좌표 먼저 구해. 그럼 중점이 어떻게 될까? 2분의 x2 플러스 x3. 그냥 어차피 평균 구하자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2분의 y2 플러스 y3야. 그래서 중선이라는 내용을 일단 먼저 이해를 한 거야. 알겠어? 근데 거기서 나는 마지막 무게중심 얘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 무게중심은 A점과 이 M점을 뭐 해준 거야? 2대 1로 내분한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방금까지 썼던 내분점 공식을 쓰겠다라는 거야. A점 좌표인 x1, y1과 M점 좌표인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이라고? 2대 1로 내분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 갖고 마지막 무게중심 G라는 좌표를 구하는 식을 쓰고 싶다고. 그럼 내분점 구하자. 어떻게 해야 돼? 둘이 더하니까 3분의 먼저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됐어? 얘를 대각선 오른쪽으로 가서 먼저 곱해줬잖아요. 그럼 얘를 곱하면
플러스 x3겠지. 얘한테 2를 곱해준 걸 갖다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 1을 여기 x좌표에 곱해줬잖아. 뭐야? x1이고 플러스잖아. 그래서 얘 무게중심 좌표가 3분의 x 플러스 x3 플러스 x1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그럼 y좌표도 똑같이 3분의 y2, y3, y1이요. 이렇게 돼서 얘가 무게중심 좌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선좌표가 얘였대. 그럼 난 지금부터 우리는 무게중심 공식을 그냥 바로 갖다 쓸 거래. 근데 아까 우리가 중점이라는 자체는 내가 두 점의 평균 구하면 된댔지. 무게중심 외울 때는 세 점의 평균이 무게중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점의 뭐? 평균. 그러니까 얘 갖고 세 점 평균 구하는 식을 그냥 갖다 썼다고 생각한다고. 그럼 세점 좌표 평균을 구하는 건 좌표를 세 개를 다 더하고 뭘로 나누시면 된다? 3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무게중심 좌표 공식 그냥 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게중심 좌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생각을 하기 위해선 두 가지 과정이 필수야. 중선들의 교점이라는 내용과 그리고 비율 2대1이라는 걸 써먹으면서 문제를 풀어라. 두 번째 내용은 증명하지 않아. 두 번째 내용은 증명하지 않아. 집에 가서 심심하면 얘 한 번 정도 읽어봐. 이거 내가 식쓰기 너무 귀찮아서 그래. 근데 여기서 외우라는 내용은 책 보충학습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밑줄 쳐놔. 이 보충학습은 니네한테 머릿속에 꼭 들어가야 돼. 삼각형, 여기 보분서 들어갈까요? 삼각형 ABC의 세변 AB와 BC와 CA를 각각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었대. 그럼 이 그림이야.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었는데 이때 AB를 M 대 N으로 했지. AB를 M 대 N으로. 그럼 AB를 M 대 N으로. 그리고 두 번째 BC를 M 대 N이야. 그럼 B에서부터 M 대 N이야. 그리고 CA를 M 대 N이래. 그래서 여기도 M 대 N으로 한 점을 얘는 D, 얘는 E, 얘는 F라 했었을 때 이렇게 했었을 때 이 D, E, F를 연결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빨강색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준 과정이 식이 이렇게 길게 그냥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 자신은 없어. 귀찮아서.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아, 이때 얘 삼각형에서 길이 비율이 M 대 N, M 대 N, M 대 N으로 되어 있다면 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뭐한다? 일치한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 점들을 좌표를 따로따로 다시 구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 내분점 굳이 안 구해도 얘는 지금 구해줘서 증명을 보여줬으니 이걸 따로 안 구해도 이제부터는 그 성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근데 내가 이걸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그림 자체가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선생님 여기가 M 대 N이고 여기가 M 대 N이고 여기가 M 대 N인 점을 그때 연결을 한 이 삼각형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M 대 N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똑같이 흘러가라는 소리인 거예요. 비율이 M 대 N, M 대 N, M 대 N 이렇게 흘러갔었을 때 그 무게중심은 무조건 일치하겠구나. 알겠죠? 그래서 얘는 외워서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첫 번째 문제부터 그냥 보겠습니다. 필수예지 13번에서 보면 첫 번째는 그냥 공식 쓰래. 근데 두 삼각형에서 두 꼭지점 있습니다. A점 좌표와 B점 좌표가 이렇게 존재를 해. 근데 A, B, C의 무게중심 좌표를 5,5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때 C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면 난 C 좌표가 뭔지 모르는 X, Y라고 놨었을 때
얘 갖고 무게중심 좌표를 알려줬으니까 나는 지금 A점과 B점과 C점 얘 갖고 무게중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갖고 무게중심 구하는 식을 그냥 갖다 쓰라고. 그럼 무게중심 구하는 식이 3분의 평균이었죠? 그럼 숫자는 더할 거 7 플러스 X 컴마 Y좌표는 3분의 6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좌표가 무게중심 몇 컴마 몇이랑 똑같았으니까 5,5랑 똑같았으니까 5,5랑 같아요. 이렇게 써서 X값 Y값 구하라고. 그럼 결국 또 X좌표가 똑같아요 라는 걸로 답을 내면 되겠구나. 그럼 7 더하기 X가 지금 15니까 X가 8이요. 이렇게 먼저 나오시면 되고 두 번째 Y좌표가 똑같다라는 걸로 이끈이 Y값은 9가 되겠어요. 그래서 X값 Y값 나왔으니까 C점 좌표가 표현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구나. 여기도 됐지? 잠시만. 니나 어디 갔어? 잘 챙겨가요? 네. 42번 잡아주는 이유는요. 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우리가 무게중심을 배웠어. 근데 무게중심을 배웠으니까 A점, B점, C점 좌표가 있으면 무게중심을 구하긴 하잖아. 근데 이 문제는 천천히 자기가 그림을 갖고서 대충 생각을 하는데 A점 좌표는 알려줬는데 나머지 B, C점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지? 그럼 이럴 때는 좌표 평면을 이쁘게 안 그리고 그냥 도형을 삼각형처럼 그냥 그려놓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삼각형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그려줬다고. 근데 지금부터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들만 써볼까? 뭐 알려줬지? A좌표가 마이너스 5,6이었 알려줬어요. 두 번째 뭐 알려줬죠? 근데 BC의 중점. 그럼 여기에 지금 중점 좌표 얘를 알려줬대요. 얘가 지금 몇 컴마면? 네, 1,0이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거기서 뭐 구하래요? 얘에서 무게중심 구하래요. 그럼 여기 무게중심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A랑 1,0을 이은 3분의 여기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구해? 거리를 구할까? 얘 좌표를 구하지. 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니? 이걸 구하지. 어떻게 구해요? 공식으로. 무슨 공식 쓸 거예요? 내분점. 네, 내분점. 왜? 아까 얘 무게중심 증명해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B점 좌표, C점 좌표를 따로따로 필요하다는 게 아니야. 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 그림 갖고 보니까 어차피 얘 중선 위에 있다라는 걸 알았으니 얘가 내분점이 되는 거고. 근데 그 내분점이 몇 대 몇으로? 2대 1로. 그럼 2대 1로 내분한 점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근데 친구들이 이걸 몰라서 뭐 하냐면 그림 그려볼 생각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나는 이때 친구들은 여기 좌표를 얘를 B, C 얘를 D, E 이렇게 놓고 계속 계산으로만 푼다고. 그럼 그 계산으로 푼다는 게 뭐냐? 첫 번째. 얘 좌표 다 미지수로 놨잖아? 근데 거기 상태에서 이 1,0이라는 자체는 얘네 둘 갖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평균 구하는 중점 구할 수 있지. 그럼 2분의 B 플러스 D, 2분의 C 플러스 2. 그럼 얘가 지금 1,0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B 플러스 D가 지금 몇이고? 2. C 플러스 2가 0. 이렇게 지금 찾아줬대. 근데 거기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지? 무게중심. 그럼 다시 무게중심 G를 구해볼까? 얘 갖고 표현해서 그럼 어떻게 써져? 3분의 얘 좌표들 갖고 무게중심 쓸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써져? 마이너스 5 C 더하기 2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이때 B 플러스 D 구했어 안 구했어? 그래서 2 집어넣고 여기다 0 집어넣어서 구하겠어. 이렇게 푸는 애들도 많아. 근데 이건 그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애들이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 자체를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 고민 없이 공식만 외워서 풀겠다. 그거 수학 아니야. 고등학교는 특히나.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망가진다고. 알겠어? 그림 갖고 생각해보는 습관 가지시라고.
43번은 아까 외우라고 했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얘도 말 그대로 따라가면 삼각형 ABC가 있었죠. 근데 AB와 BC와 CA의 무슨 점을? 중점 좌표들을 세 개를 알려줬대요. 그럼 얘도 그림 갖고 대충 표현해볼까? A점, B점, C점이 있는데 이때 얘 중점, AB의 중점을 지금 마이너스 4,5여 이렇게 알려줬고 그리고 BC의 중점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여 이렇게 알려줬고 C점의 중점을 5,6이여 이렇게 지금 알려줬대요. 근데 우리한테 뭘 구하래요? 누구? 근데 A, B, C의 무게중심을 구하래요. 그럼 얘 무게중심 구하려면 뭐가 될까요? 어떻게 구할까? 그럼 내가 아까 니네한테 외우라고 했었던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해요? 이 상태에서 얘 지금 비율이 1대1이죠. 얘도 1대1이죠. 얘도 1대1이죠. 그럼 아까 M 대 N, M 대 N, M 대 N 돼 있었을 때 우리가 외우는 게 뭐였어? 네, 이 이은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얘의 무게중심이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문제는 그냥 얘 갖고 무게중심 구하라는 소리였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라고. 얘 갖고 다시 A점, B점, C점 미수를 놓고서 풀라가 아니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형태들은 외워져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저 무게중심 파트를 공부하실 때. 14번 문제. 여기도 우리는 첫 번째 형태는 니네가 그냥 이 문제를 풀어볼 생각을 해볼 거야. A점, B점, C점 있어. 근데 그걸 꼭지점으로 삼각형 ABC에 임의의 점 P좌표가 있대. 그럼 여기에서 임의의 점 P좌표라는 건 P점 좌표는 좌표표면 어딘가에 아무데나 존재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이 문제 지금 주간 테스트 할 때도 또 얘기했고 식의 최소값을 먼저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이 식의 최소값 구하려면 뭐 해야 돼? 그치,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는 게 목적이었다고. 저 AP제곱 플러스 BP제곱 플러스 CP제곱의 식으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럼 제 식 나타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식 표현하려면 P점 좌표 필요해요. 그럼 P점 좌표는요 아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그때는 둘 다 미지수로 그냥 쓰는 거겠지. 그럼 얘는 x, y라고 쓸 거예요. 알겠죠? 지금부터 다시 씁니다. 그럼 AP 제곱부터 식 불러주세요. x 플러스 2제곱 y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게 AP 제곱. 두 번째 BP 제곱 불러주세요. 네, x 마이너스 6제곱 네, y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CP제곱도 불러주세요. x 마이너스 8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세 식을 다 뭐 하자? 더하자. 알겠지? 이 문제는 진짜 일단 첫 번째는 징그럽게 푸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를 다 더하재. 합에 대해서 말을 했어. 지금부터 그냥 전개 빠르게 볼게. x 제곱하고 x도 제곱하고 x도 제곱하지. 그럼 결국 3x 제곱이라고 일단 써주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3x 제곱. 그 다음 1차항만 생각해 볼게. 4x죠. 얘는 마이너스 12x고 그리고 얘는 네 마이너스 16x야. 그럼 이때 여기를 계산하면 네 마이너스 24x요. 일단 이렇게 갖다 써줬어요. 상상은 제일 나중에 쓸게요. 상상은 제일 나중에. 다시 y부터 생각할게요. y인데 또 제곱했죠. 그럼 여기는 3y 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습니다. 다시 1차항 생각할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4y랑 또 뭐 있어? 2y랑 그 다음 네 마이너스 6y 이렇게 존재를 했대요.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계산하면 18y요. 이렇게 됐어요. 나머지 이제 상수항만 빨리 계산할까? 2제곱하니까 4지 36이지 64지 다시 여기서 49와 1과 9야. 맞죠? 그냥 빠르게 계산해. 40
50 더하니까 73 90 난 힘든 계산하는데 누구는 졸고 있고 그럼 난 너무 속상하지. 여기까지 됐잖아요. 여기의 뭘 구하라 이제? 최소 구하라. 한 명이라도 대답 나오자. 이거 중간고사 시험 범위란 말이야. 이거 최소 어떻게 구해? 그치, 완전 제곱식 만들어라. 왜냐면 문자가 몇 개? 2개. 문자가 2개인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억지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기억났어. 그럼 이제부터 나는 다시 이 노란색 갖고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야. 중간고사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냥. 얘가 나오지 않고 이 식이 나오는 거겠지, 우리 중간고사에서. 그럼 얘 갖고 만들어주니까 3에 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완전 제곱식 되려면 몇 있어야 돼? 16. 네, 16. 그럼 마이너스 16 이렇게 그냥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3에 묶어주니까 y제곱 마이너스 6y에 그럼 뭐 있어야 돼요? 플러스 9 마이너스 9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플러스 163 있었네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얘 완전 제곱식 되니까 3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에요. 얘 완전 제곱식 만드니까 3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에요. 맞죠? 나머지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48 나오죠? 마이너스 27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163 계산하실 겁니다. 마이너스 몇이지? 75. 그럼 빼주니까 8. 마지막 계산 실수하면 안 돼. 5. 그러면 88. 맞죠? 다 구했는데 계산 실수하면 좀 쪽팔리잖아. 이렇게까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줬어요. 맞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질문 끝났지? 얘 최소 값 몇이야? 최소 값 88. 맞아. 얘 최소 값 88. 그럼 그때의 P좌표야. 즉 언제 최소값 같냐 이 질문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언제 최소값 같았어? x가 4고 y가 3. 즉 4,3이었을 때 최소값 가졌어요. 맞죠? 그래서 얘 P좌표 4,3이요. 이렇게 답을 구하세요. 이게 첫 번째 1번 문제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풀었더니 이 두 번째 문제가 재미있는 게 얘도 외우라는 거거든. 무게중심에서. 두 번째 공통수학에서. 얘 갖고 갑자기 ABC 무게중심을 구하래. ABC 무게중심 구해볼까? 3분의 마이 더하기 6 더하기 8이야. 12. 3분의 7 마일 3이야. 5. 둘이 어때? 같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서 무게중심에서 또 시험 기간 때 나중에 들어가면 외울 게 이거야. 어떤 세선좌표를 주어줬지? 근데 이미 했던 P점이 있어. 근데 AP제곱 플러스 BP제곱 플러스 CP제곱. 얘의 최소가 되는 그때 P값은 항상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동일하다. 항상 이 무게중심과 뭐하다? 동일하다. 맞아? 그럼 지금 나는 이렇게 문제를 보여줬지만 얘가 무게중심과 동일하다 했잖아. 그럼 문제를 거꾸로 푸는 거야. 문제를 거꾸로. 어떻게 푸느냐? 4,3 먼저 구해줬지. 무게중심을. 그럼 그 4,3 갖고 얘 구하는 식, 얘 구하는 식, 얘 구하는 식을 써서 더하시면 돼. 4,3을 갖고 숫자로 계산하라고. AP제곱, BP제곱, CP제곱 계산하라고. 문자 XY 안 쓰고. 이렇게 풀자가 또 내신에서 공부를 하는 행동이에요. 즉, 눈빛이 좀 이상해서 뭐 45번, 44번 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이말 갖고 얘기를 해볼게. 세전좌표가 있었고 근데 이미 했던 P점에 대해서 얘 식의 최소값과 그때의 P점 좌표를 구하랬잖아. 그럼 우린 뭐부터 구하겠다고? P점 좌표부터 먼저 구할 거라고. 이 P점 좌표는 뭐랑 똑같을 거라고 했어?
무게중심이랑 똑같다며. 그럼 얘가 무게중심을 그냥 구하라고. 그럼 3분의 3, 3분의 마이너스 그럼 무게중심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얘였을 때 어차피 최소값을 갖는 됐잖아요. 그럼 최소값 구하라 했으면 얘 갖고 지금부터 AP제곱 쓰라고. 그럼 X좌표 차이. X좌표 차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럼 제곱 36. 플러스 Y좌표 차이 0. 그럼 이게 AP제곱이구나. BP제곱 구하라고. X좌표 차이. X좌표 차이 1 플러스 Y좌표 차이 5. 그럼 25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그리고 CP제곱 구하라고. 25 X좌표 차이 5니까 25에 거기에 플러스 Y좌표 차이 5. 25. 아, 그럼 이걸 갖고 계산해서 더하면 되겠구나. 36 플러스 26 플러스 50 하세요. 이게 답이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 필수예제에서는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보여준 거 갖고 이제부터 정리가 되었다면 그때는 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 상황들을. 그래서 고등수학에서는 몇몇 가지 유형들은 빨리빨리 외워놔야 돼. 됐어? 그래서 얘가 무게중심 끝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너네한테 고등수학과 중등수학을 어차피 다 통틀어서 같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집에 가서 여기 파트는 너네가 모의고사 준비한다고 생각하면서 한 번 정도 써보셔야 돼. 우리는 고등수학에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배워. 근데 그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중학교 2학년 때도 써먹었던 말이기는 해요. 그래서 방정식으로 직선을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방정식으로서 직선을 표현하는 건 항상 1차식이야. 몇 차식? 항상 1차식이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다. 이런 식의 꼴로 써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1차식의 형태로.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기를 세 가지로 나눌 거라고 공부를 하세요. 직선의 방정식은 크게 세 가지로만 나눌 거예요. 첫 번째 1차 함수. 니네가 가장 흔하게 보는 1차 함수가 첫 번째 직선의 형태야. 두 번째 직선 형태가 x축과 평행한 직선. 그거는 1차 함수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은 y축과 평행한 직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1차 함수랬죠? 근데 우리가 1차 함수 아까 식 어떻게 쓰여졌어? y는 ax 플러스 b. 그럼 이때 y는 mx 플러스 m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형태가 돼. 그때 여기서 전제 조건이 이거야. 그러면 얘가 1차 함수가 되는 조건은 b도 a도 둘 다 0이 아니어야 돼. 즉 x, y가 둘 다 살아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근데 이제 니네가 중2 때 했던 거 한 번만 공부를 해볼게. 내가 이 상태에서 어축과 평행한 직선 그릴 거래. x축. 그럼 x축 얘랑 평행한 직선 얘 이렇게 쓸 거래. 근데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2야. 그럼 이 직선의 방식 어떻게 썼었어? 그치. y는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의 형태는 y는 몇이요? 이렇게 갖다 쓰여지겠다는 소리야. 근데 이렇게 쓰여졌다면 여기에는 지금 x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여기서 x 얘가 사라져야 돼. 그럼 a가 몇이어야 돼? 0. 그래서 a가 0이고 b는 0이 아닌 형태를 우리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y축과 평행한 직선은 이렇게 세로로 그려지는 식이지. 얘가 3이었다면 이 직선식 어떻게 썼어? 그치. x는 3이요. 이거 썼던 거 생각하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걸 계속 많이 봤던 게 축방이라고 봤던 거고.
그럼 이때는 x는 몇이요?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형태가 x축과 평행한 직선이구나. 알겠어? 그때 거기 상황에서 그럼 얘가 되려면 이번엔 x 살아있어야 되지. 근데 누가 없어? y가 없어. 그러니까 x 살아있으려면 a는 0이면 안 되는데 b가 몇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직선이잖아요. 그 직선은요. 첫 번째 x축과 평행한지 보시고요. 아니면 y축과 평행한지 봐야 돼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는 직선이란 말이야. 이 모든 직선을 나머지는 다 무슨 함수라고 부를 거다? 1차 함수다라고 부를 거라는 소리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뭐냐? 1차 함수에 대해서만 더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1차 함수에 대해서 다시 중2 거를 공부만 하시면 되는데 그 1차 함수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게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울기요라는 말만 갖다 쓰는 거야.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기울기라고. 그럼 아까 1차 함수식이 y는 mx 플러스 n이라며. 그럼 여기 식에서 나는 기울기가 뭔데? x 앞에 있는 개수인 m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m이 기울기인데 아까 기울기 구하는 식 어떻게 구한다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가 돼 있으면 한 점에서 한 점을 보냈을 때 증가가 얼마만큼 했는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여기서 니네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파트를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삼각 B에서 기울기라는 걸 표현하는 식이 있어. 삼각 B에서. 그게 뭐냐면 탄젠트 값이야. 탄젠트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의 값이 기울기랑 똑같아. 이유 다시 설명해볼까? 우리 직각삼각형이 있었죠. 맞죠?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가 A고 B고 여기가 C야. 근데 여기서 얘가 주인공각이야. 그럼 이때 탄젠트 어떻게 읽어? A분의 B지. 그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그래서 탄젠트 값을 알려준다. 즉 X축의 방향으로 45도 이뤘대요. 그럼 탄젠트 45도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으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까지 일단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기울기를 찾으면 여기 상황에서 직선식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자. 즉 1차 함수 구하는 방법. 무조건 두 줄이야. 첫 번째, 기울기 구해. 두 번째, 지나가는 점 대입해. 어떤 유형이든 무조건 예로만 푸는 거야. 1차 함수식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기울기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뭐 하자? 지나는 점을 대입하라. 이게 중학교 2학년 지식에서 이게 끝인 거거든. 그리고 그림을 못 그리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서 1차 함수를 그리래. 근데 니네 1차 함수 그릴 때 항상 뭐 어떻게 그려? 대각선 뭐 그리거나 뭐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럼 그걸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 절편 이용해서 푸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X절편, Y절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즉 습관적으로 X절편, Y절편 찾아줄 생각해라. 이것밖에 없었죠. 근데 우리가 이 식에서 X절편, Y절편 둘 중에 바로 볼 수 있는 게 누구야? 얘가 Y절편을 뜻했어요 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이게 지금 뭘 의미했다? Y절편 의미했다. 이렇게까지. 여기 보세요. 다른 건 버리고
이 식 하나 정도는 감각으로 알려주긴 할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니네가 좀 써먹어야 돼서. 어떤 조건이냐면 기울기가 한 점, 지나가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라고 얘기를 해. 그럼 지나가는 한 점이 x1, y1을 알려주고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가 m이다 이렇게 알려준다면 직선식을 이렇게 쓸 수 있대.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만 원리를 설명하면 되거든. 어떤 상황이냐, 그냥 기울기가 m짜리인 선이 있어. 그런데 얘가 원점을 지나가. 기울기가 m짜리인 선이 원점을 지나가. 어딜 지나간다고? 그럼 그때 식 어떻게 쓰여질까? y는 mx 이렇게 쓰여지면 되는 거야. 이게 원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됐어? 근데 얘가 지금 원점을 원래 지나가는데 그 원점이 아니라 어디점을 지나가래? x1, y1을 지나가래. 그럼 이 직선을 x축으로 x1만큼 y축으로 y1만큼 평행 이동을 하라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x축으로 x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하자고 했어? x 대신에 x 빼기 x1이라는 걸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y 대신에 y 빼기 y1을 대입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y 대신에 뭐 대입하자고? 얘를 대입하겠다고. m 그대로 두고 x 대신 뭐 대입하자고? 그래서 얘가 x1, y1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m짜리인 직선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 나중에 공식을 편하게 외우긴 할 건데 지금 현재는 이 공식 쓰라는 소리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이 공식 쓰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할 거야. 근데 나중에 가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봐. 이거 외우면 죽어. 이거 옆에 있는 거 보면서 문제 풀면 진짜 죽어.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도형에 대해서 생각할 생각이 없다는 소리야. 첫 번째 직선식 구하래. 바로바로 연습하고 들어갔자. 근데 아까 내가 직선식 구하려면 뭐뭐 필요하다? 기울기만 구하시고 그 다음 뭐죠? 지난 점 대입하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야. 그냥 이제 이 상태에서 암산이야. 1,3 알려줬고 기울기가 2짜리인 거 알려줬잖아. 그럼 난 기울기 벌써 알려줬지. 그럼 기울기 알려줬으니까 y는 뭐라고 써? 2x 쓰는 거야. 그러고서 자기가 암산해. b 쓰는 것도 귀찮아. 암산해. 지나간 점 몇 컴마 몇이래?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3 나와야 된대. 그럼 여기 몇이야? 1.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게 직선식을 그냥 구하는 거야.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3인 거래. 그럼 기울기 알려줬으니까 일단 y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지. 그냥 비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지나간 점이 뭐 있대?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1 나와야 된대. 몇일까? 마이너스 5. 그럼 여기 마이너스 5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는 거야. 세 번째, 아까 말했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갔네. 얘 점을 지나가는 걸 알려줬는데 이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인 거래. 이거 뭐 알려주는 거다? 각도 알려주면 기울기 구하라는 단서구나. 그럼 그 기울기 어떻게 구해라? 탄젠트 값 생각해라. 그럼 탄젠트 45도의 값을 생각하라는 소리였겠구나. 그럼 탄젠트 45도가 몇이야? 1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알고 들어갔구나. 그럼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비워졌어. 근데 이때 마이너스 루트 2가 들어갔을 때 루트 2가 나와야 되는데 몇일까? 이런 식으로 지금 편하게 빨리빨리 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야. 직선을 구하라 라는 거에서 최대로 많이 주어진 건 2점을 주어져요. 직선을 구하라는 건 최대로 2점. 근데 이렇게 2점 좌표를 주어졌잖아. 근데 아까 직선식 구하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구하라? 기울기 구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 구하는 식을 쓰는 거야. 근데 그 기울기 구하는 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숫자잖아? 그러면 그냥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왼쪽에 있는 점에서 오른쪽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x가 1에서 3으로 변화했다는 건 얼마만큼 변화했어? 2만큼. 그래서 2분의 이렇게 갖다 쓰는 거야. 2에서 마이너스 4로 변했대. 몇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몇이다? 그럼 y는 마이너스 3x. 이거 연습해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써졌구나. 거기에 플러스 써지는데 지나가는 점좌표만 대입하면 된다면 뭐 지나가? 그럼 1,2.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2 나와야 돼. 5. 아, 그러니까 5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멍청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내용도 똑같아. 기울기부터 다시 구하재. 아, 난 또 이 점에서 그냥 이 점으로 변한다고 생각해볼까? x가 얼만큼 변했어? 5만큼 변화했어. y값은? 마이너스 6만큼 변화했어요. 이렇게 써졌구나.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6x. 이때도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 암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나가는 점 뭐 집어넣을 거야? 네, 2,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이고 2가 들어갔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12잖아? 뭐 있어야 돼? 이 정도 암산이 안 되는구나. 플러스 5분의 7 있으면 돼요. 아, 이렇게 갑자기 좀 자존심을 긁으니까 빨리 계산하네. 세 번째 문제. 야, 그럼 난 반대로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자기가 화살표만 이렇게 해본다고 생각하면 돼. 나는 얘에서 얘로 변한 걸로 기울기를 구하겠다. 그럼 x값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만큼 갔어. 왜냐면 난 이번 화살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y값은 6만큼. 그럼 기울기가 3인 거야. 아, 그럼 직선식 세우자. y는 3x에 지나가는 점좌표 뭐 있으니까? 그치. 편한 건 0,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지금 바로 마이너스 2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군. 네 번째 문제. 다시 얘에서 얘로 변할까요? 그럼 x값이 얼만큼 증가했어? 3만큼. y값은? 3만큼. 기울기 몇? 1. 그럼 이때 이 직선 y는 x에 지나가는 점좌표 1, 0.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이게 62번 두 번째 식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은 지금 이 문제들이 절편을 알려준 상황에서 얘기를 해. 근데 아까 x절편, y절편 알려줬을 때 식 외우지 말랬잖아. 뭐 하는 습관 가져야 되냐면 저 상황을 알려줄 때 그럼 쟤를 그림을 그려봐. 그래서 니네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 갖고 기울기 읽는 연습을 하라는 소리야. x절편이 4면 여기가 4라는 거죠. y절편이 마이너스 1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대해서 구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우리 직선 구할 때 뭐부터 구하자? 기울기 구하자. 그럼 기울기를 구하는 건 x의 증가량이에요. 그럼 x가 얼마만큼 증가했어? 4만큼 증가했어. y값은 1만큼 증가했어. 그러니까 기울기 몇이야? 4분의 1. 이렇게 읽는 거예요. 4만큼 증가 1.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이 직선은 y는 4분의 1x인데 벌써 얘는 y좌표는 알려주고 들어갔죠? 몇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다시 그림을 자기가 직접 그려. 마이너스 1 x좌편, y좌편 5 이 점. 그럼 이렇게 둘이 지나가는 직선 얘에 대해서 물어봤어. 다시 x값 얼마만큼 증가했어? 1만큼. y값은 5만큼. 그러니까 기울기가 5. 그럼 y는 5x에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구나. 근데 y좌편 몇이니까? 네, 5니까 플러스 5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구나. 세 번째도 마찬가지야. 쌤 그냥 두 점 좌표 주었으니까 아까처럼 기울기를 구해도 되지만 제가 지금 절편이니까 그냥 표현을 하다 보면 여기가 2고 여기가 지금 0,3인 여기 점을 지나간대.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대. x값 얼만큼 증가했니? 2만큼. y값은 3만큼 뭐 했어? 떨어졌죠. 그럼 얘는 증가했다라고 표현하면 몇만큼 증가했다고 해야 하는데? 마이너스 3만큼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림을 갖고서 표현할 때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하는 습관만 가지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이때 기울기 몇이다? 얘가 되었다. 거기에 지금 y좌편 몇이랬으니?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직선식을 구하면 되겠구나. (2, 8을 지나가는데 x축에 평행한 직선이래. 그럼 이거는 1차 함수야? 아니죠. 1차 함수가 아니면 결국적으로 나머지 얘는 평행한 직선이잖아. 그럼 이때 얘가 y는 몇일까 x는 몇일까 이걸 외우지 마. 자기가 한 번 정도 그냥 그려보면 돼. 나 지금 얘도 상황을 봤더니 2,8이라는 점을 지나가는데 어디 축에 평행한 거? x축과 평행한 직선 그려. 그럼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y는 8. 이렇게 자기가 그림만 그려보시면 된다고. 알겠지?
4번 문제 마지막 얘 하나만 볼게요. 4번 문제에서 봤을 때 아까 2점 좌표 주었으면 가장 먼저 뭐부터 구하자고 했어? 기울기부터 구하랬잖아. 근데 여기서 봐봐. 이제 얘 기울기를 구하려다 보니까 x의 증가량은 3이야. y의 증가량은 0이지. 맞아? 그럼 기울기가 지금 몇이야? 0이야. 그럼 기울기가 0이면 1차 함수가 아니라고. 기울기가 0이면 뭐가 아니다? 1차 함수가 아니라고 칠 거라고. 그래서 점좌표를 조금만 정확하게 보는 거야. 이때 이 점좌표를 보니까 누구 좌표가 똑같아? y좌표가 똑같잖아. 그럼 y값이 일정하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 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직선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해갖고 여기까지 오시면 돼. 그럼 다음 시간에 필수 예제 1번부터 하나씩 건드려 줄 거니까. 알겠죠? 네, 딱 여기까지가 숙제예요. 연습 문제 잘 푸시고 별표했던 거 잘 보시고